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2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한번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이게 영상을 찍는 자리하고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중앙이 아니네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때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요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FOMC라는 일정이 있고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이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런 정도 캔들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14,800을 바로 어제 그 자리까지 올라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작은 양봉 아래꼬리 달고 양봉 정도 하나 나오면 단기적인 추세가 그래도 조금 완만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다시 14,800포인트 도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정도 자리 제가 말씀드린 자리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추가적으로 14,800포인트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거고요. 고점으로는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 요 자리 전후 자리에서의 다시 이제 그러니까 돌파 테스트가 되는 거죠. 전후 자리에서의 마감 정도를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FOMC의 내용이 사실 조금 제법 많다면 많고 뭐 아주 간단하게 추격하면 이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전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작년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스탠딩 레포라는 걸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 국채를 지금 막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은행의 이 건전 비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이 갖고 있던 국채를 팔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일정 정도 재정 건전성에 관련된 상황 요구를 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 국채를 팔지 않고 팔아서 현금화 시키지 않고 이걸 지급 준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완충장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 정책 자체가 이 지금 정책의 내용 자체가 일종의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테이퍼링에 한 발짝은 더 갔어요. 테이퍼링에 한 발짝은 더 간 건데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전에 시그널 계속 주겠다. 시장과 소통 계속 하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점진적. 그러니까 바로 테이퍼링 하면서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그러니까 바로 테이퍼링 하는 것과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의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었다.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던 부분은 일단 한 발짝 진전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당장은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모두 혼재되어 있던 어제 하루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스탠딩 레포 일단 언급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지수가 밀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 단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은 아니구나라는 그 인식이 조금 퍼지면서 반등을 하게 되고 달러 약세로 돌아서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 연준은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고용입니다. 근데 고용이 지금 제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과연 고용이 이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면
고용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실업률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어때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줄었는데, 고용이 줄었는데 회사의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서 결코 이 팬데믹 이전으로 올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고용 상태를. 그 관계를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후에 이 해석을 해서 돌려낼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쉽게 예상이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 표현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원래 간의 수공업 매니팩처 시대 때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매니팩처 시대가 들어오면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되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 실업자,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을 기계가 대신에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매출은 증가를 했잖아요. 대신 다른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에 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다른 영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새롭게 공부를 해서 이제 구조적 실업이 발생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으로 해결이 돼 왔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전기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미래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 매출도, 기업들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실업자들을 이 지금 기존의 기업에서 잘랐던 실업자들을 다시 고용할 명분이 그다지 많이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이들이 또 다른 직업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마 당장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미래 사회에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과연 언제쯤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것이냐. 일단 한 발짝을 더 내디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번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 언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논의를 할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럼 9월 FOMC에서 일단 발언이 나올 수 있으면 논의가 될 수 있어요. 논의가 된다는 거지 이때 테이퍼링 언제 할 거야 하고 계획을 발표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스탠스를 본다면 그때 발표하게 되면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적어도 9월 달에 언급이 되고 나서 올 말쯤 얘기가 돼서 내년 상반기, 뭐 빠르면 1분기 후반, 늦으면 2분기 초반 정도부터 테이퍼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다. 테이퍼링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을 조금 예상보다 약간 늦게 한다 하더라도 그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때쯤 되면 형성이 될 테니까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당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더 늦출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일단 아직은 너무 먼 얘기라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 시기는 9월 달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일단 높아졌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올 4분기 12월 정도, 11월, 12월 정도의 테이퍼링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제가 볼 때는 그건 일단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정도에서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삐그덕 했었던, 인프라 법안. 초당파들이 제시했던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일단 한번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졌는데 다시 일단 그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중도파의 공화당 의원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상원에 제출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요게 통과가 되면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그 전체적인 인프라 안 중에
일부입니다만 그래도 한 1조 달러 이상 되는 부분이니까 나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다. 일단 그런 정도까지가 어제 미국 시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나머지는 똑같았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 외에도 고용 아직까지 확인 더 해야 된다, 경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제가 봤을 때 나스닥은 14,800포인트 도전이 나오면서 살짝 돌파 가능성도 좀 있다. 일단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오늘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강보합권 내지는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약간 상승폭을 높이고 나서 그 상황에서 한 요 정도 상황에서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아마 제가 무방에서도 장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코스닥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코스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물 매도가 조금씩 뭐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은 정말 오랜만에 아직까지 그래도 확실히 뭐 방향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강도는 아닌데,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장중 변동성이 요즘 원체 커서, 이 수급 변동성이 원체 커서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수급이 또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느 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대에 항상 보면 수급이 불안정했어요. 지수가 올라와도 수급이 불안정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은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관들 매매 같은 경우 계속 뭐 차익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주로 기관들 쪽 얘기는 지금 한동안 계속 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요. 어제 일단 반등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감하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오늘 뭐 양봉 정도라도, 몸통이 작더라도 양봉 정도라도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도지도 별로 안 좋고요. 몸통은 약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감을 해주면 내일 다시 한번 이 3260에서 70 도전이 가능한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밀릴 가능성도 또 있어요. 살짝 이 약보합권 정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캔들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 오후장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이 여느 때에 비해서는. 그 다음 이제 이 얘기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종가상에서 이 동시호가에서 조금 올렸잖아요. 올려가지고 이제 양봉 몸통을 조금 키웠는데, 이게 이제 중국 증감회에서 최근에 지금 자국 기업 규제에 관련해가지고는 이건 자국 내의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자국 국민들을 위한 얘기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쪽으로 확장해서 해석하지 마라. 개방 정책 계속 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 좀 있었었고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아마 중국 시장이 조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증시들이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국 시장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아마 중국 시장의 이 상승이,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도 요거 양으로 돌려줄 가능성 충분히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씀드렸던 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21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1선에 지금 저항을 살짝 받는 모습이긴 한데 크게 뭐 어려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 어제 시가 정도만 회복을 해주면 코스닥도 큰 문제는 없는, 지금 다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N자형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양봉 돌려야만 조금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중국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반등을 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탄소 배출권 관련한 섹터들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대마 섹터들도 조금 움직이네요. 대마 섹터들 살짝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띄는 정도의 상승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기, 삼성 SDI, 효성 TNC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OCI, 삼성 엔지니어링, HMM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상위 쪽이 오스템 임플란트, 다날, ST팜, 셀리드, 셀리버리, 팜스토리, 천보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알체라, 휴맥스,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HLB 파워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장 마감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